대체할 수 없는 정통 경제방송 박근혜의 데일리 힌트 시간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1월 6일 월요일 방송입니다. 목소리가 좀 나아지게 들리십니까? 아직도 약간 쉰 듯한 목소리가 남아있긴 합니다만 여러분들 많이 또 걱정해 주신 덕분에 오늘 지난주보다는 좀 그래도 많이 나아진 것 같습니다. 감기 기침도 좀 이제 거의 멈췄고요. 목이 좀 쉰 듯한 느낌이 약간 남아있긴 한데 컨디션은 굉장히 괜찮고 주말 사이에 꼼짝 않고 집에 있었거든요. 그래서 좀 많이 이제 괜찮아진 것 같고, 감기라기보다는 제가 이제 연말에 호주 잠깐 다녀오면서 좀 무리를 했던 모양이에요. 한 일주일 정도 갔다 오는데 뭐 시차도 조금 뭐 크게 차이 나지 않지만 일교차가 글쎄 거기하고 지금 여기하고 한 40도 정도 차이 나거든요. 그래서 갔다 오는 과정에서 약간 목이 좀 간 모양이 있는데 지금 많이 나아졌습니다. 여러분들 요즘에 독감이라든지 여러 가지 지금 바이러스 관련된 이슈가 있기 때문에 다들 조심하시고요. 뭐 내과도 오늘 제가 한 번 더 갔다 왔는데 역시 이제 내과를 찾는 환자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호흡기 질환 상당히 지금 많이 움직임이 있습니다. 뭐 그러다 보니까 주식시장에도 호흡기 질환 관련주들이 또 오늘도 반응을 했고요. 중국하고 미국 쪽도 지금 미국도 마스크 다시 권고한다, 마스크 쓰는 걸 다시 권고한다 이야기도 좀 나오고 있고 뭐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당분간 뭐 주식시장에도 영향이 좀 있을 것 같고 개인적으로도 주식 이외에도 이게 건강에 좀 유의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많이 좋아졌습니다. 많이 좋아졌고요.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양말님께서 뭐 박 부장님하고 같은 테이블에 식사하고 싶다고 말씀 주시는데 뭐 어떤 것 때문에 갑자기 이런 말이 나왔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놀러 오시면 뭐 식사하시죠 뭐. 네. 이제 방송 시간 맞춰가지고 지난번에 제가 한번 용산 아이맥스 영화 보러 갔을 때 그때 한번 뵀던 분인데 네. 뭐 오시면은 시간에 맞춰서 오시면 뭐 방송 끝 마치고 뭐 간단하게 식사도 할 수 있죠. 언제든지 저는 환영합니다. 저를 만나러 또 오시고 차 한잔 하자 식사 한번 하자 하시면 저는 언제든지 환영하니까 오셔가지고 한번 뭐 시간 잡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너무 이렇게 특별한 거 없어요. 그냥 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러면 뭐 그 외에도 뭐 다른 분들도 근처에 계시면 저희 스튜디오 아시잖아요. 위치 대충 아시니까 시간 맞춰서 오시면 뭐 간단하게 뵙는 거는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저는 뭐 항상 그런 걸 좋아하기 때문에 항상 열려 있습니다. 자, 그러면 시장 동향부터 먼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장 동향 코스피는 11.38포인트 상승 출발 보였습니다. 장 초반부터 반도체와 소부장 그리고 2차 전지 상승 출발한 가운데 양자 암호 관련주라든지 MLCC, 카메라 모듈, 온디바이스 AI, 유리기판, 보안, 드론, 마이크로 플라즈마 폐렴, 인터넷 등 강세 출발 보였습니다. 주말 사이 주식시장은 ISM 제조업 지표 호조에 3대 지수가 반등을 줬는데요. 첫 번째 매크로 사진을 좀 보여주시면 네. ISM 제조업 지표 관련된 흐름입니다. 보시면 그냥 분위기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정확한 지표는 이번에 시장 전망치가 48.4가 전망치였는데 서프라이즈 나타내면서 49.3으로 나왔습니다. 다만 이게 50선 아래이기 때문에 조금 아쉬운 부분이 분명히 있긴 하지만 그래도 ISM 제조업 지수가 시장 전망치를 상회하는 일단 서프라이즈가 나타났다. 그리고 여기에 따라서 S&P 500이 6거래일 만에 반등을 줬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미국의 12월 ISM 제조업 서프라이즈 이야기를 좀 더 드리면 신규 주문 같은 경우는 직전이 50.4였는데 이번에 52.5로 나왔고요. 흰선이죠. 여기서 보이는 흰선이고요. 지불 가격이 직전에 50.3에서 이번에 52.5가 나왔죠. 자, 그리고 고용도 직전에 48.1에서 45.3 정도 순인데 일단은 헤드라인 수치가 예상치와 전월치를 모두 상회하면서 작년 3월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했고요. 시카고 PMI 발 우려를 일단 불식시키는 지표가 나왔다. 긍정적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이제 말씀드렸던 9개월 연속 위축 국면, 그러니까 50포인트 아래로 위축 국면에 있다는 것은 미국의 제조업황이 약간 수축되고 있다는 점도 시사한다는 점도 경계를 할 필요가 있겠지만 아무튼 시장 예상치보다는 좋게 나왔다 볼 수 있겠습니다. 선행지표격인 신규 주문이 2022년 5월 이후 최고치이자 지난해 1월과 같은 수준인 52.5까지 반등이 나왔고요. 상당히 긍정적인 모습이 나왔죠. 자, 그리고 반면 고용은 전월 대비 2.8포인트 하락하면서 7개월 연속 기준선인 50을 하회 중에 있습니다. 약간의 고용의 위축 국면이 나오고 있는 모습이에요.
자, 그래서 위험자산 선호 심리가 회복되면서 엔비디아가 4.5% 급등했고요. 비스트라도 8.5% 등 급등하면서 AI 밸류체인 전반적인 온기가 확산되는 모습이었습니다. 차량 인도량 실망감에 약세를 보였던 테슬라도 리스크 온, 그리고 월가의 타겟 프라이스 상향에 8.2% 급반등을 주었고요. 하락폭을 회복을 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근데 테슬라 같은 경우는 중국 쪽에 분기 단위 중국 쪽의 보험 등록 건수는 상당히 좋은 4분기가 상당히 서프라이즈가 나왔는데 전체적인 뭐 차량 인도량 실망감은 이제 글로벌리 중국 말고 전체적인 다른 부분은 조금 실망감이 있었고요. 다만 최근에 목표 주가 상향 조정이 되는 이유는 대부분 이제 자율주행, FSD 자율주행, 그다음에 AI 로봇 뭐 그다음에 뭐 이런 것들이 결국은 이제 기본적으로 멀티플을 올리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최근에 뭐 전기차를 많이 팔아서 이것보다는 오히려 타겟 프라이스 상향은 대부분 다 자율주행 기대감, 그다음에 AI 로봇, 그다음에 이런 것들이 결국은 뒷받침되고 있는 모습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상황이고요. 그다음에 ESS 관련된 쪽과 관련해서 실적이 굉장히 좋았죠. 이번에 4분기에도 ESS 실적이 좋았기 때문에 이와 관련된 쪽에서 멀티플을 받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코스피는 외국인과 기관 매수세 유입 지속되면서 연일 상승세를 나타내고 있는데요. 2거래일 연속 1%대 상승하면서 2,500포인트 목전에 다가왔습니다. 대부분 최근에 코스피를 보면 2,400이 깨지면 지금 3번 정도 반등 나왔거든요. 그래서 뭐 대략적으로 한 2,370, 80 정도 수준에서 바닥 정도를 확인하고 3번이 바로 반등이 나왔기 때문에 상당히 강한 지지 라인으로 볼 수도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 2,500포인트 언저리까지 왔는데요. 아까 말씀드렸던 ISM 제조업 지수 호조에 코스피도 반도체 중심으로 강세 지속됐고 오늘 2차 전지도 반등세가 꽤 강하게 나왔습니다. 자, 더군다나 마이크로소프트가 FI25 데이터 센터 구축에 800억 달러 지출 발표를 했죠. 반도체 투자 심리 개선되면서 매수세가 또 유입됐다 볼 수 있겠고요. CES 2025가 1월 7일부터 10일까지 예상입니다. 삼성전자 잠정 실적 발표도 1월 8일 앞두고 있고요. 외국인 현선물 순매수 이익을 일제 지속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코스닥은 4거래일 연속 1%대 상승세를 보였고요. 오늘도 2차 전지와 반도체 소부장, 그 다음에 일부 화장품 업종이 강세를 보였고 중국의 상무부의 소재 수출 금지와 전거래일 테슬라 급등 영향에 힘입어서 2차 전지 밸류체인 강세였고 리비안도 급등세를 보였죠. 그 관련해서 2차 전지 쪽이 상당히 좋은 모습을 보였습니다. 자, 리비안 같은 경우는 4분기 차량 판매 인도량이 컨센서스 상회에 따라서 리비안 관련주로서도 국내에서도 상당히 움직임이 좋았고요. 반도체는 미국 AI 반도체 강세 연동되면서 국내 AI 반도체 관련주도 양호한 주가 흐름이 보였고 오늘도 뭐 PSK 홀딩스가 역시 10%대 이상 급등세가 장중에 나타났다 볼 수 있겠습니다. 자, 화장품은 국내 사모펀드 KLN 파트너스가 마녀공장 경영권을 1,900억 원의 인수 소식에 화장품 업종 동반 강세를 보였습니다. 전체 그 인수 금액은 따로 있고요. 경영권 프리미엄 관련된 가격이 그 정도 된다는 거죠. 그래서 내일부터 시작되는 CES 2025에서 양자 컴퓨터 부문의 신설과 그다음에 미국의 양자 컴퓨터 관련된 주가의 강세, 연일 강세 보이고 있고요. 중국에서도 양자 컴퓨터 대규모 투자 소식이 이루어지고 있죠. 그래서 양자 컴퓨팅 최근에 상당히 핫한 단어가 아닌가 싶습니다. 자, 그래서 코스피는 외국인 기관 장중 순매수 전환하면서 코스피 강세를 이끌었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미국의 제조업 지표가 상당히 좋게 나왔었는데 수출 경기와 상관관계가 국내에는 상당히 높기 때문에 견조했던 12월 수출 실적과 함께 코스피 턴어라운드 기대감이 높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난 12월 계엄 사태 직전 외국인 순매수 유입됐던 12월 3일에 이어서 2개월 연속 ISM 제조업 지수의 개선세가 코스피 훈풍으로 지금 작용하고 있다 분석이 되고 있고 말씀드렸던 이번 주에 CES 2025 박람회를 앞두고 기술주들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는 것 또한 강세 요인입니다. 6일 밤 현지 시간이죠. 엔비디아의 기조연설을 또 앞두고 엔비디아를 필두로 미국 반도체 기술주 주가 호조를 보이고 있다는 점도 긍정적입니다. 국내 증시도 오늘 SK 하이닉스가 급등을 했죠. AI 반도체 밸류체인 일제히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전기전자 업종으로 외국인 순매수 집중이 됐고요. 그동안 약세를 보이던 반도체 2차 전지 업종 반등하면서 코스피 코스닥 전반적인 지수 상승 이끌었습니다. 업종별로는 의료와 정밀기기, 전기전자, IT 서비스 강세였던 반면 통신과 음식료, 담배 약세를 보였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반도체 기술주, AI 데이터 센터 투자 수혜 기대주 이런 것들이 주가들이 괜찮았고 2차 전지 업종 강세를 보였고요. 화장품 업종도 강세를 보였고 그다음에 전체적으로 봤을 때 미국과 일본에서 기존 1위였던
프랑스를 제치고 화장품 수입국 1위로 한국이 등극했다는 소식 때문에 일부 화장품주가 상당히 좋았습니다. 특히 아모레퍼시픽 급반등했고 토니모드의 강세를 보였고요. 상업펀드 인수 소식이 전해졌던 마녀공장은 급반등 보였습니다. 장중에 상한가까지 가기도 했죠. 코스닥은 2차전지, 반도체 등 주요 업종 강세로 주요 상승 견인했는데 업종별로는 금융과 기계장비 강세였던 반면 오락문화와 건설은 약세를 보였습니다. 자, 시장이 뭐 최근처럼 이렇게 올라가기만 한다면 종목장은 충분히 가능한 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관련해서 2차전지가 됐든 반도체가 됐든 뭐가 됐든 전체적으로 지금 종목장이 되고 있고 이런 활발하게 종목들이 수익을 내고 있기 때문에 지수보다는 물론 이제 종목이 더 중요하고요. 물론 지수도 올라가면 분위기 전체적으로 좋아지겠죠. 그래서 1월 들면서 그래도 11월, 12월 달보다는 조금 숨통이 트이는 뭐 하루 이틀 정도의 최근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 정도 수준인데 꾸준하게 장 초반 그 연초에 좀 종목장은 충분히 좀 나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종목장이 나와야만이 또 수익이 나오기 때문에 그런 것들 중심으로 실제 수익률을 조금 더 올릴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됐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자, 아까 말씀 좀 드렸는데 삼프로TV 지금 여기 스튜디오는 지금 여의도의 DH 현대백화점 지하 1층에 지하에서 이렇게 그 여의도역으로 가는 지하철 도보 가는 그 지하 1층에 요 중간에 있습니다. 오픈 스튜디오가. 그래서 만약에 찾아오시려면 이 오픈 스튜디오로 찾아오시면 되고요. 예. 홈페이지가 저기 어디 다른 건물이 28층 그쪽으로 가시면 안 되고, 예. 여의도 DH 지하 1층에서 여의도역으로 가는 그쪽 길목에 중간에 오픈 스튜디오로 방송을 하고 있으니까 만약에 저를 만나기 위해서 찾아오시려면 이쪽으로 찾아오시면 됩니다. 말씀드렸듯이 언제든지 환영합니다. 언제든지 환영하고 커피 한 잔, 밥 한 끼 충분히 할 수 있으니까 찾아오시면 반갑게 제가 맞이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섹터로 바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죠. 첫 번째 섹터는 역시 반도체입니다. 주말 사이에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급등 마감했습니다. 2.83% 주가가 급등했고요. 엔비디아가 4.45, AMD가 3.93, TSMC가 3.49,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2.91% 상승했는데 결국 CS2025도 기대감이 부각되고 있고요. 젠슨랑 CEO가 약 8년 만에 지금 기조연설을 하죠. 그래서 업계에서는 이 자리에서 엔비디아의 차세대 GPU가 공개될 것으로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또한 SK하이닉스도 이번 CES에서 업계 최초로 HBM3 16단 제품 샘플을 공개할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최태원 회장과 그다음 젠슨랑 CEO가 아마 미팅이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뭔가 거기에서 뭔가 뭐 이렇게 한마디 언급이 나오지 않겠느냐 뭐 이런 기대감도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뭐 하이닉스가 오늘 급반등을 했고요. 그다음에 삼성전자, 한미반도체, 뭐 AD 테크놀로지, 하나마이크론, 테크윙, 오로스 테크놀로지, PSK홀딩스, 유진테크, 넥슨 등의 반도체 관련주가 주가가 상당히 좋았습니다. 소부장도 상당히 좋게 나타났죠. 자, 그래서 지금 오늘 그 미국의 반도체 생산 급증 관련된 지표가 있는데요. 자, 그다음 표를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이게 지표인데 빨간색 지표가 뭐냐면 세미컨덕터, 반도체와 그다음에 other electronic components, 다른 어떤 IT 쪽의 소재 부품 이런 쪽이고요. 이게 이제 제조업 쪽에서 빨간색은 계속 치고 올라가죠. 근데 이제 파란색 실선은 뭐냐면은 이거는 그냥 일반적인 매뉴팩처링입니다. 토탈 매뉴팩처링. 일반적인 전체적인 제조업을 이야기하는 거고요. 그래서 미국의 반도체 생산이 결국 급증하고 있고 총 제조업은 정체를 보이고 있다는 겁니다. 24년 첫 12개월 동안 미국의 반도체 생산 지수는 23년 같은 기간에 비해서 7.1% 상승한 반면 전체 제조업 생산 지수는 0.5% 하락을 했습니다. 특히 지난 10년 동안 반도체 생산은 강력한 AI 관련된 투자와 22년 칩스법의 지원에 힘입어서 74%나 급증했다는 이야기를 나타내고 있는데 아무튼 전체적으로 빨간색 흐름을 보시면 이 반도체 제조 관련된 생산 지수가 상당히 긍정적으로 올라가고 있다는 모습을 보이고 있죠. 대조적으로 광범위한 제조업 생산 지수 자체는 거의 정체되어 있기 때문에 미국 제조업 내에서 반도체 부분에 예외적인 성장이 강조되고 있다는 점이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본표는 BB 리서치 쪽에 올려주신 자료를 제가 언급을 좀 해봤습니다. 자, 이런 것들도 보시면 반도체 쪽의 흐름들이 역시나 역사적으로 상당히 좋았다. 특히나 지금은 AI 쪽에 상당히 방점이 있기 때문에 이와 관련된 온디바이스 AI가 됐든 AI 쪽과 관련된 돈을 벌 수 있는 쪽에 뭔가가 흐름이 올해도 기대감을 갖고 있다 봐야 될 것 같고요. 일반적인 그 반도체 쪽보다는 AI 관련된 쪽, AI과 관련된 HBM, AI 이쪽과 관련된 뭔가가 핵심이지 않느냐 이렇게 볼 수 있는 구석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SK증권에서 역시 오늘도 IT 소부장 관련해서 추운 겨울에서 따뜻한 겨울로 변하고 있다는 리포트 제목을 가지고 있고요. 삼성전자발 소부장 센티먼트가 반등을 주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 나옵니다. 최근에 4분기 삼성전자의 실적 발표 1월 8일 실적 발표 일정을 앞두고 최근에 실적 컨센서스가 크게 하향 조정되고 있죠. 삼성전자가 7조 원대 뭐 얼마 이렇게 나올 것 같은데 8조 원 아래로 좀 내려갈 것 같습니다. 그리고 1분기 영업이익 컨센서스도 뭐 8조 원 중반 정도 기준이 있었는데 최근에 보면 7조 원대로 역시 이제 한 7조 원에서 8조 원 사이로 왔다 갔다 지금 1분기 영업이익 컨센도 약간 하향 조정되고 있죠. 그래서 이러한 이익 전망치 하락에 대한 부진에 대한 부분들이 주가에 어느 정도 반영된 것이 아니냐 이렇게 나오는 것 같고 지금 삼성전자의 PBR이 0.9배입니다. 청산 가치도 안 되기 때문에 이 정도라면은 더군다나 지금 10조 원 정도의 지금 자사주를 매입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우선 3조 원 사고 자사주 소각 등이 있기 때문에 그러하다면 이 정도에서 방어가 좀 되지 않느냐 선반영된 거 아니냐 이런 논리도 있습니다. 저가 매력 부각이 될 수 있는 구간인데요. 그러나 이제 주가가 올라가는 것은 역시 하이닉스가 탄력이 오늘도 좋았죠. 실적이 좋은 것은 역시 하이닉스고 하이닉스가 이번 4분기 실적도 8조 원이 넘을 것으로 영업이익이 예상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물론 약간의 하향 조정도 하이닉스도 되고는 있지만 지금 삼성전자보다는 하이닉스가 훨씬 더 높은 영업이익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고 볼 수도 있겠죠. 그래서 저가 매력이 부각되면서 SK증권에서는 삼성전자 잠정 실적 이후에도 단기 상승세가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고 평가를 했습니다. 이제 선반영되고 전반적인 센티가 바닥에서 올라온다 이렇게 보는 것 같아요. 그리고 삼성전자발 투심 회복이 되면서 저가 매력도가 있는 반면 이제 불안정한 레거시 업황이 있다는 겁니다. 아직까지는 업황 우려 시각이 지배적이다 보였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의 스마트폰 구매 보조금 지급 효과가 이번에 나타났죠. 이건 좀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오늘 이 중국의 스마트폰 구매 보조금 지급 때문에 관련된 종목도 꽤 많이 오늘 급등했습니다. 그 외에도 아이폰 17 일반 서버 수요 반등 등이 확인된다면 컨벤셔널 관련된 테마도 추세적인 관점에서 접근 가능하다. 컨벤셔널은 이제 일반적인 뭐 레거시 쪽으로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일반적인 컨벤셔널 IT보다는 AI 중심의 프리미엄 시장이 접근이 추세적 관점에서 가장 부합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역시 AI GPU라든지 HBM 혹은 차세대 기술 변화, 뭐 3D 본딩이라든지 그다음에 패키징, 하이브리드 본딩, 뭐 그다음에 에이직 반도체 이쪽과 관련된 쪽에 기회를 엿보는 업체로 선별적인 전략을 가져가자라고 SK증권에서 리포트를 했습니다. 그래서 관련주로서 관심 갖고 있는 종목은 뭐 ISC, 뭐 리노공업, 이오테크닉스, 파커시스템즈 이 관련해서 SK증권에서 주목을 할 수 있는 관련된 종목으로 이야기를 했죠. 자, 그런 것들 관련해서 좀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대부분 반도체 소부장이 괜찮은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PSK 홀딩스 같은 경우도 최근에 급반등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죠. HBM 후공정 장비 쪽입니다. 관련된 쪽도 상당히 좋은 모습을 나타내고 있다 볼 수도 있겠습니다. 자, 거기다가 한국투자증권에서 오늘 이야기가 나왔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중국의 스마트폰 관련된 지원금이죠. 그래서 오전 기준으로 봤을 때도 뭐 삼성전기가 거의 8%대까지 주가가 오르기도 했고요. 대덕전자나 심텍도 급등을 했는데 지난 1월 3일 중국 정부가 전국 단위의 이구안신 정책 대상으로 IT 즉 스마트폰이라든지 태블릿 관련된 기기를 포함한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상당히 이례적으로 이구안신은 낡은 제품을 새 제품을 교환할 때 정부가 보조금을 지급하면서 소비를 촉진하는 정책인데 최근에 뭐 자동차 관련 쪽이 특히나 이게 많았죠. 이구안신 정책으로 자동차 쪽에 이런 특혜를 많이 이제 줬는데요. 지금까지 일부 지역에서만 IT 기기 보조금을 지원을 받을 수 있었지만 이번 발표로 정책 대상 지역이 중국 전역으로 확대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휴대폰, 스마트폰, 그다음에 태블릿 이쪽과 관련된 소비 진작이 될 수 있다는 것 때문에 삼성전기, LG이노텍 뭐 이런 종목들 그래서 MLCC라든지 카메라 모듈 이와 관련된 종목군들도 이와 관련된 영향을 긍정적으로 받은 것이 아니냐라고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낮아질 대로 낮아져 있는 스마트폰 업황 기대감 속에 중국 내에서 어쨌든 간만에 들린 중국 내 스마트폰 관련된 희소식이죠. 이구안신 보조금 규모나 수혜 조건, 정책 실시 일정 등은 향후에 또 구체화되면서 이런 부분들이 좀 더 IT 기기 쪽의 부품단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다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자, 그런 것들 관심을 가지고 IT 부품주들도 조금 접근을 해보자. 네, 관심주로서 긍정적으로 접근해보자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섹터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섹터는 오늘 2차 전지주가 꽤 많이 올라왔습니다. 워낙 많이 빠져 있었기 때문에 어느 정도 바닥권에서 충분히 트레이딩 할 수 있는 가격 정도까지 와 있다
볼 수 있는 상황인데 지난 주말 뉴욕 증시에서 테슬라가 8.22% 급등을 했고요. 더군다나 리비안이 24.45% 급반등이 나왔고요. 루시디도 8.58% 등의 미국 주요 전기차 업체 주가가 아주 초강세를 띄웠습니다. 지난 2일 테슬라가 지난해 4분기 인도량 실망감 속에 급락세를 보이기는 했지만 시장에서는 테슬라가 중국에서 사상 최대의 판매 기록을 세웠다는 점이 부각됐죠. 분기 아마 인슈런스 그러니까 보험 등록이 아마 분기 최대치가 나왔던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긍정적인 반응을 했고요. 테슬라는 작년 4분기에 시장 예상치를 하회한 약 49만 5천 대 차량을 인도했다 발표한 가운데 오히려 중국에서는 4분기 전년 대비 10% 이상 증가한 19만 대의 차량을 인도하면서 이는 사상 최대 규모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시진핑 주석이 신년사를 통해서 경기 부양을 약속함에 따라 중국 판매가 좀 더 상승하지 않겠느냐라고 분석을 하고 있는 것 같고요. 여기에 따라서 미국의 금융 매체 밸런스가 테슬라에 대해서 자율주행, AI, ESS, 로봇 등을 포함해서 앞으로 여러 세대에 걸친 성장 기회를 갖고 있다고 분석하면서 굉장히 긍정적인 리포트를 냈죠. 목표 주가를 기존 298달러에서 404달러로 대폭 상향 조정하고요. 투자증금 매수를 그대로 유지를 했습니다. 자, 여기다가 리비안 같은 경우가 지난해 4분기 차량 인도량이 14,183대로 밝혔는데요. 시장 예상치였던 13,472대를 크게 웃도는 것으로 전년 대비 42%나 급증한 게 나오고 물론 약 1년 만에 가장 높은 분기 인도량을 리비안이 나타냈다고 보면서 2차 전지에 강세를 이끌었다 볼 수도 있겠습니다. 자, 거기에 대해서 모건 스탠리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오늘 2차 전지나 이런 것들이 지난주에도 꽤 괜찮은 모습이 일부 나타나긴 했습니다만 아직까지는 그래도 좀 보수적으로 보는 것 같아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 자, 모건 스탠리가 리포트를 내면서 2차 전지 소재 관련해서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지난주에 중국이 배터리 부품 제조에 사용되는 특정 기술에 대한 수출 규제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보도를 했는데 중국의 핵심 광물 수출 제한 시도가 이번이 처음이 또 아니라고 리포트를 하고 있고요. 이전에도 초경질 소재, 흑연 등의 다양한 사례가 있었다라고 리포트를 하면서 결국 이번 수출 규제 수준에 따라 중국 기술, 특히 LFP 기술을 활용하려는 비중국 기업들에게 큰 도전 과제가 될 가능성이 있다고 평가를 했죠. 자, 그래서 금요일 날부터 한국 소재주들, 2차 전지 소재주들의 긍정적인 주가 반응은 초기 시장의 기대감을 일단 반영한 것으로 판단은 된다. 그러나 대부분의 한국 배터리 공급업체들이 여전히 중국산 리튬에 의존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한다면 이번 뉴스로 한국 업체들의 즉각적인 시장 점유율 확대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고 보는 거고요. 시장 점유율 확대를 이끌기에는 어렵다라고 분석 리포트를 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 기술과 리튬 자원에 대한 접근성이 제한될 경우에는 중국 외 시장에서 LFP 기반의 모델의 불확실성이 또 높아질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한국 배터리 업체들에게 새로운 기회가 될 수는 있겠다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아까 말씀드렸던 중국의 배터리 부품 제조에 사용되는 특정 기술에 대한 수출 규제 강화가 한국의 반사익이 된다라는 여러 가지 리포트가 나오기는 했지만 이것에 대해서 상당히 좀 제한적으로 봤다는 거고요. 국내 같은 경우도 NH투자증권에서도 상당히 단기적으로 잠깐 이렇게 주가가 반응을 할 수 있지만 이렇게 엄청나게 이게 호재다라고 보기는 좀 어렵다라는 리포트를 지난주에 내기도 했죠. 자, 그래서 2차 전지 섹터 뷰에 대해서는 모건 스탠리는 역시 2차 전지 소재 관련해서는 언더웨이트 시장의 언더웨이트 비중 축소를 유지를 했습니다. 자, 거기다가 그 다음 표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SN 리서치 자료인데요. 1일부터 11월까지 작년에 K배터리 전기차 점유율인데 보시면은 CATL이 연간 누적 글로벌 전기차용이 23년 점유율이 36.2%에서 36.8%로 작년 점유율이 살짝 올라왔고요. BYD가 15.9%에서 17.1%로 올라왔습니다. LG 엔솔이 13.8%에서 11.6%로 줄어들었고요. 그 다음에 SK온이 5.1%에서 4.5% 그리고 삼성 SDI가 4.7에서 3.7%로 줄어들었죠. 그래서 전반적으로 봤을 때 국내 배터리 3사의 전기차 배터리 사용량 점유율이 전년 대비 하락하면서 총 19.8%, 20% 아래로 밑돌았죠. 그래서 LG 엔솔 같은 경우는 전년 동기 대비 6.9% 성장을 하긴 했습니다만 3위 정도였고요. SK온은 11.8% 성장하면서
35.3GWh로 5위 정도 기록했고 삼성 SDI는 0.1% 성장률 기록하면서 7위를 기록했는데 성장은 했습니다만 전반적으로 점유율이 더 떨어지고 있는 모습을 보인다. 물론 이제 지금 가장 잘 팔리는 곳이 중국밖에 없죠. 유럽이나 북미 쪽이 어려운 상태이기 때문에 중국이 가장 잘 팔리니까 중국 로컬 업체들의 약진이 당연히 나타날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설명은 할 수는 있는데 아무튼 글로벌 점유율을 봤을 때는 배터리 사용량이 점유율이 지금 빠지고 있는 모습이 나타난다는 점이 조금은 아직은 업황에 대해서 좀 보수적으로 좀 봐야 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언덕님 들어와 보니 부장님 목소리가 허스키 보이스. 네. 지난주보다 많이 나아진 겁니다. 그래도 지난주에는 거의 목이 목소리가 안 나올 정도까지 안 좋았어요. 이러면서 이제 득음을 하는 거죠. 자, 좋습니다. 그러면 세 번째 섹터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세 번째 섹터는 이제 양자 컴퓨팅입니다. 이건 계속적으로 작년 연말부터 해서 가장 핫한 키워드가 양자 컴퓨팅이고요. 예를 들어 미국 시장에서 퀀텀 컴퓨팅 같은 종목 같은 경우도 6배인가요? 엄청나게 주가가 올라왔거든요. 최근에 주가의 상승폭이 미국 시장에서도 양자 컴퓨팅 관련해서 너무 급등을 하고 있습니다. 현지 시간으로 1월 7일부터 10일까지 라스베가스에서 최대 가전 IT 전시회인 CS2025가 개최될 예정인데 올해는 글로벌 최대 양자 행사인 퀀텀 월드 콩그레스까지 협력하면서 양자 기술의 사업화 방안을 논의하는 장이 새롭게 열린다라고 이제 분석을 받고 있죠. 그래서 시장에서 양자 컴퓨팅 관련된 게 굉장히 핫한 키워드로 지금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구글과 IBM 등의 테크 기업들이 획기적인 양자 컴퓨팅 기술이 잇따라 공개하고 있고요. CS 무대에서도 양자 컴퓨터 관련된 컴퓨터가 본격적으로 등장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시장 조사업체 프레시던트 리서치에 따르면 양자 컴퓨팅 시장 컴퓨터는 지난해 10억 9,834만 달러 약 1조 6,100억 원에서 오는 2034년 약 10년 만에 162억 2,310만 달러 약 23조 8,700억 원으로 글쎄요. 이 정도 되면은 약 23배 정도 성장하는 거죠. 20배 넘게 성장하는 겁니다. 그래서 양자 암호 관련된 종목들이 미국 시장에서 핫하고 이걸 분위기를 타서 국내 시장에도 상당히 지금 핫하게 가고 있다. 양자 컴퓨팅 잘 이해는 안 되고요. 저도 어렵지만 그래도 시장에서는 이제 반응을 하고 있다. 볼 수는 있겠죠. 그래서 관련된 종목으로 오늘 움직이는 종목들이 아이윈 플러스, 바이오 로그 디바이스, ICTK, 그 다음에 아톤, 우리로 이런 양자암호 관련된 테마주들이 주가들이 움직였다. 볼 수도 있겠습니다. 자, 그런 것들 중심으로 양자 컴퓨팅 관련된 CES에서 새로운 부문으로 신설됐다. 양자 컴퓨팅 관련된 부문이 신설됐다. 이것도 오늘 시장 급성장에 대한 기대감을 불러일으켰다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지금 말씀드렸던 이 양자암호 관련 테마주로 거론됐던 종목들이 당장 어떤 숫자가 확 변하거나 이러지는 않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테마성으로 일단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아무튼 핫해요. 12월 달부터 계속적으로 양자 컴퓨터 관련된 종목들이 물론 12월 달부터는 아닙니다. 그 전부터 최근에 몇 달 사이에 양자 컴퓨터 관련된 쪽이 상당히 급반등하고 있다. 미국 시장에서 핫하게 올라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네 번째 섹터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섹터는 역시 화장품 쪽입니다. 오늘 일부 지금 아모레퍼시픽 같은 경우도 오늘 상당히 급반등을 나타내기도 했는데요.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24년 한 해 동안 작년입니다. 한국 화장품의 수출 규모가 102억 달러로 전년 대비 20.6%나 급증했다는 소식입니다. 역대 최대 수출액인 2021년 92억 달러 약 13조 5,600억보다 10.9% 증가한 것으로 사상 최대 금액이죠. 국내 화장품 수출 사상 최대 실적입니다. 국내 화장품 수출은 2012년 처음 10억 달러를 넘어선 이후에 지속적인 성장세를 보이면서 거의 한 12년 정도 만에 한 10배 정도 성장을 했네요. 12년 만에 100억 달러를 기록한 거죠. 그래서 국가별 수출액을 보면은 중국이 25억 달러로 가장 많긴 했고요. 미국이 19억 달러, 일본이 10억 달러 순으로 찍게 됐습니다. 물론 중국은 점유율이 과거에는 40, 50% 이상으로 중국 시장이 가장 컸지만 지금은 20%대 정도로 좀 빠져 있는 모습이고요. 미국과 일본 이렇게 올라온 게 눈에 보이고 유럽과 중동 지역도 지금 올라오는 게 눈에 보입니다. 자, 거기다가 국내 사모펀드 PEF 운용사인 KLN 파트너스가 마녀공장 최대 주주인 LNP
코스메틱이 보유한 1,900억 규모의 지분 5,187%를 51.87%를 인수하는 내용의 양해각서 MOU를 체결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프리미엄을 주고 인수했기 때문에 높은 가격으로 인수했다는 점에서 마녀공장은 상한가, 장중에 상한가를 기록하기도 했고요. 그 외에도 아모레퍼시픽의 주가가 오늘 급등했고, 아모레G, 선진뷰티 사이언스, 리더스 코스메틱 등의 화장품 테마가 올라왔고, CNC 인터내셔널도 오늘 주가가 괜찮았습니다. 자, 아모레퍼시픽은 오늘 하나증권이었나요? 아마 증권가의 실적 턴어라운드 전망 리포트가 나오면서 긍정적으로 작용했고 일부 목표주가 상향 조정 리포트가 있었다라고도 보입니다. 물론 이제 중국 시장의 여러 가지 부분들이 이제 적자를 좀 줄이면서 이렇게 나타나고 있고 라네즈나 이니스프리 같은 것들이 지금 중국 말고 북미 시장에서 라네즈하고 이니스프리가 미국 시장에서 아마 100% 이상 지금 성장한 것으로 보입니다. 최근에. 더군다나 좀 힘들었던 오프라인 매장보다는 온라인 매장으로 좀 바뀌면서 사업의 전략을 다르게 가져가고 있다. 이런 부분들도 지금 턴어라운드 기대감을 아모레퍼시픽이 좀 가지고 있는 거 아니냐. 그리고 거기에다가 지금 코스알엑스 같은 경우도 성장을 하고 있는데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긴 했지만 코스알엑스 같은 경우는 지금 OPM 마진율이 30%가 넘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탄탄한 성장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는 점도 코스알엑스가 아모레퍼시픽 쪽에 긍정적인 영향을 또 미치고 있다고 볼 수도 있겠죠. 자, 거기다가 오늘 그 다음 사진 하나 띄워주시면 한투증권에서 보여주신 자료인데 이게 원달러 환율과 아모레퍼시픽의 주가 추이인데요. 이게 보시면은 검은색 실선이 아모레퍼시픽 관련된 쪽이고요. 주가 흐름이고 그 다음에 원달러 환율 관련해서 이제 파란색 실선이 있죠. 오른쪽입니다. 원달러 환율은 역측이기 때문에 파란색 실선은 아래로 내려올수록 원달러 환율이 워낙 약세로 달러 강세로 나타나는 거죠. 파란색이 지금 1,400원대 후반까지 쭉 내려와 있죠. 역축입니다. 오른쪽 쪽에 우측 쪽에 역으로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검은색 실선이 이제 아모레퍼시픽의 주가 수준인데 이렇게 연동해서 간다는 거죠. 원달러의 역축 으로 연동해서 움직인다 보면 되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을 봤을 때 턴어라운드 기대감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수급 쪽 요인이 큰 걸로 보이고 관련해서 이렇게 원달러 환율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아모레퍼시픽 주가와 연동해서 움직인다라고 평가를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근데 오늘 VT가 장중에 급락을 보였습니다. 장중에 아마 한 8%대 이상 아마 VT가 급락을 했던 것 같은데 하나증권에서 오늘 VT의 급락에 대해서 종목별 개별 이슈는 없는 상태라고 평가를 장중 코멘트를 했고요. 소비재 12월 내수 전반 수요 약세가 예상된다. 결국 이제 이 12월 3일 날 갑작스러운 계엄 이후에 소비가 좀 위축됐다는 것도 되고 있겠죠. 그리고 해당 이슈 감안했을 때 현재 컨센서스 부합 수준으로 추정을 하고 있다. 그래서 12월 전반적으로 조금은 힘들었지만 컨센에는 부합하고 있다 이렇게 보입니다. 그리고 여러시 계엄령 때문에 아마 VT 같은 경우도 약간의 소비가 위축될 수도 있고요. 또 해외 쪽 외국인들 이렇게 국내에 들어오는 인바운드도 조금 위축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계엄령 이후에 외국인들이 국내 여행을 좀 자제하는 분위기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 영향이 있을 수 있다. 근데 따지고 보면 VT만 꼭 그렇게 영향을 받는 거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죠. VT 말고 다른 쪽도 다 같이 비슷하게 영향을 받을 텐데 VT만 꼭 그런 영향을 받는 거냐라고 반문을 해볼 수도 있겠죠. 아무튼 그런 영향이 좀 있다라고 보이는 것 같고요. 향후 주목해야 될 부분은 4분기에 미국과 기타 지역의 강세, 그리고 1분기에 리드샷, 중국 위생허가 획득 문제입니다. 근데 현재 12개월 포워드 PR이 11배 정도 수준으로 상당히 저평가가 되어 있는 상황이고요. 지난해 말 중국 부양책에 따른 모멘텀으로 급등한 부분을 다 반납한 수준까지 주가 빠졌고요. 현재 주가 수준 정도 이하에서는 VT가 과매도 구간으로 하나증권에서는 판단한다. 그래서 타 섹터 강한 반등, IT 등이 굉장히 강하게 반등이 나다 보니까 또 이에 대한 수급 영향도 일부 화장품 쪽에서 수급이 빠져나가면서 오늘 파마 리서치도 좀 안 좋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실리콘2도 마찬가지고요. 조금 안 좋았던 종목들을 좀 이런 것들을 팔고 IT로 좀 수급이 넘어가면서 그런 수급적인 영향도 조금 더해진 거 아니냐라고 하나증권에서는 일단 평가를 했습니다. 특이한 사항은 개별 종목으로는 없다. 이렇게 이야기되고 있는 것 같고, 지배구조 쪽에 일부 이슈, 이런 것들이 혹시 또 영향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조금 힘들게 오늘 갔고요. 대신에 아모레퍼시픽이 상당히 오늘 좋은 모습을 나타냈다. 이렇게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5번째 섹터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태양광 에너지가 상승세를 보였는데요.
지난주 후반에 방송 중에 태양광 관련된 이야기가 또 한번 있었죠. 그래서 가격이 이제 안정화되고 있다. 모듈 가격도 하방 안정이 되면서 이제 더 안 빠지고 안정 찾고 있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원자재 관련된 쪽도 빠지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드렸었고 공급도 줄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자 그런 것들 본다면 가격이 모듈이나 이런 쪽이 좀 이렇게 정상화되지 않겠느냐, 가격이 좀 안정화되지 않겠느냐 이런 이야기를 지난주에도 했던 기억이 납니다. 자, 그래서 DS투자증권은 보고서를 통해서 고금리와 그다음에 중국 태양광 업계의 공급 과잉 영향으로 힘들었던 그 태양광 산업이 개선될 것으로 DS투자증권에서는 언급을 했습니다. 자, 태양광은 수요 증가보다는 공급의 감소에 따른 재고 레벨 안정화가 가장 중요한데 24년 작년 내내 이어진 중국 기업들의 공급 감축과 가격 인상 그리고 미국의 동남아시아산 태양광 패널 재고에 대한 관세 부과 시작 등이 고려한다면 센티먼트도 다시 좀 좋아질 수 있다라고 평가를 했죠. 최근에 태양광이나 풍력에 대해서도 센티가 좋아진다는 리포트가 간간 보입니다. CS 윈드 같은 것도 마찬가지로 그런 리포트가 보이는 분위기인데 오늘 특히 DS투자증권에서 HD 현대에너지솔루션에 대해서 지난해 4분기 실적은 매출액이 1,032억 원, 영업이익은 37억 원으로 흑자 전환을 예상한다고 언급을 했습니다. 모듈 매출액은 전년 대비 역성장을 이어지겠지만은 유럽과 미국에서의 재고 소진이 마무리되고 이익을 내고 있는 국내 시장에서의 매출 증가 때문에 영업이익이 전년 동기 대비 흑자 전환할 것으로 보인다고 리포트를 내기도 했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현대에너지솔루션, 그다음 대주전자재료, 원익 IPS, LT 베큐um, 주성 엔지니어링 등의 태양광 에너지 관련 주가들이 움직임이 있었다. 이건 뭐 지난주 목요일이었나 금요일에도 아마 태양광 관련 주가들이 이미 한번 움직인 적이 있었기 때문에 이러한 연속 성장에서 최근에 움직임이 좋게 나타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태양광도 오랜만에 주가들이 조금 주목을 받고 있는 것 같아요. 자, 그러면 6번째 섹터입니다. 오늘 AI와 클라우드 컴퓨팅 관련 주가들이 움직였는데요. 현지 시간으로 3일 외신에 따르면 마이크로소프트가 올해 AI 서비스 출시를 위한 데이터 센터 건설에 800억 달러, 약 117조 3,500억 원을 투자하겠다는 소식을 전했습니다. 브래드 스미스 마이크로소프트 부회장이 공식 블로그 게시글을 통해서 25년 회계연도 기간 마이크로소프트가 AI 모델을 학습하고 전 세계에 AI와 클라우드 기반 어플리케이션을 배포하기 위해서 AI 데이터 센터 구축에 약 800억 달러를 투자할 예정인데 전체 투자의 절반 이상은 미국에 투자될 것이고 이는 미국에 대한 헌신과 경제에 대한 신뢰를 반영한다 이렇게 언급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대규모 투자가 이렇게 발표가 됐고요. 결국은 생성형 AI 등장 이후에 대규모의 데이터 훈련이 필요한 상황이 됐고 이를 지원하는 데이터 센터 수요가 커지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는 지난 2019년 오픈 AI 투자를 시작으로 해서 최근에 자체 AI 개발 관련까지 AI 투자에 상당히 적극적인 행보를 보이고 있고요. 엔비디아 칩에 대한 여러 가지 확보도 상당히 공격적으로 지금 하고 있는 모습이 보이고 있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이제 언급이 되면서 오늘 반도체 섹터도 상당히 괜찮았고 WSI, 로보티스, 셀바스 AI, 폴라리스 AI SP소프트 등의 뭐 지능형, 인공지능 AI 관련된 클라우드 컴퓨팅 관련된 종목들이 움직였고요. 한편 마이크로소프트와 파트너십을 체결한 이력이 있는 웅진이라는 종목과 그다음에 마이크로소프트의 보안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모니터랩 등도 시장에서 오늘 관련주로서 언급이 됐다. 이 정도로 볼 수도 있겠습니다. 자, 관련된 AI 클라우드 컴퓨팅 역시 이제 오늘 AI 소프트웨어나 이쪽도 상당히 좋아질 수밖에 없겠죠. 실질적으로 하드웨어 쪽보다는 이제 AI 소프트웨어 쪽으로 최근에 조금 언급이 많이 되고 있다는 점도 우리가 한번 관심을 가져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7번째 섹터입니다. 오늘 제약과 백신 진단시약 상승세를 보였는데 역시 뭐 국내에서도 독감이 굉장히 유행입니다만 어제 말씀드렸듯이 1000명 단위로 했을 때 뭐 약 한 76 이 정도 나왔다 했죠. 이게 8년 만에 이번에 최대치인가요? 거의 이게 일반적인 모습보다 한 2배 정도 늘었다. 독감 환자가 이렇게 늘었다고도 지난주에 한번 말씀드린 게 있는데 중국의 인체 메타 뉴모 바이러스 이게 이제 HMPV라는 겁니다. 이 관련해서 감염자 확산 소식이 전해지면서 일부 이 중국에도 이제 학교가 일부 뭐 등교가 폐쇄됐다 뭐 이런 이야기가 좀 외신을 통해서 이야기 나오고 있고 미국도 일부 이런 바이러스 때문에 최근에 마스크를 다시 좀 권고하는 그런 쪽으로 좀 이야기가 살짝 오늘 나온 것 같습니다. 자, 외신 보도에 따르면은 중국의 질병관리센터가 최근 인체 메타 뉴모 바이러스 HMPV 감염자와 어린이와
소아청소년을 중심으로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고 발표한 것도 전해지고 있는데 특히 설날을 앞두고 대규모 이동이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바이러스 확산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고 전문가들은 HMPV가 기존보다 전파력이 강화된 변이를 일으켰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렇게 알려지고 있다는 거죠. 그 외에도 독감과 다른 바이러스가 동시 유행하는 트윈데믹 가능성도 지금 조심스럽게 제기되고 있다고 알려지면서 우리가 코로나를 한번 겪었기 때문에 이런 게 또 이루어지면 상당히 좀 두렵습니다. 예, 그래서 이런 것들이 좀 오래 가지 않고 빨리 좀 그만 이렇게 마무리가 됐으면 좋겠는데 아무튼 지금 갑자기 뭐 독감 유행이다 뭐 이런 HMPV 관련된 감염자 소식 이런 것들이 나오면서 약간 긴장감을 계속 올리고 있죠. 이게 상당히 오래 진행된다면 역시 코로나처럼 소비가 또 되게 죽을 수가 있어요. 사람들이 움직이지도 않고 또 소비도 많이 바깥쪽의 활동이 또 위축될 수 있기 때문에 또 중국 쪽의 소비 진작이나 이런 것도 좀 힘들어지게 된다면 또 경기에 별로 안 좋은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장기화되기보다는 빠른 시간 내에 좀 잡혀갔으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이런 경계감이 지금 좀 있다. 이게 하루 이틀 정도 약간 뭐 겨울이니까 뭐 그럴 수 있다 치지만 결국 이게 좀 너무 장기화되면 좀 걱정스러운 부분이 분명히 이 자체로서가 아니라 이 경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이 좀 걱정스럽다. 이것도 좀 볼 수 있겠죠. 자, 그래서 뭐 기본적으로 저도 지금 이제 마스크를 끼고 다니거든요, 최근에. 그래서 최근에 마스크를 좀 더 한번 끼고 이렇게 또 손발도 잘 씻고 또 이런 것들도 좀 중요한 어떤 건강상 위생상에 또 중요한 것이 아닌가 싶기도 하고요. 환자가 확실히 많긴 한 것 같습니다, 최근에. 그래서 오늘 이와 관련해 가지고 관련된 제약업체, 수젠텍, 메가이시에스 뭐 이런 ST 바이오센서, 진매트릭스, 랩지노믹스 등의 제약업체, 백신 진단 시약, 뭐 이런 관련된 종목들, 마이크로 플라즈마 폐렴 관련된 테마군들 이런 것들이 주가들을 움직였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뭐 다른 걸 떠나서 또 지금 또 한참 겨울이고요. 또 이번 주 후반이 굉장히 춥다고 해요. 어제 눈 오고 오늘 조금 포근한 편인데 이번 주 후반으로 접어들면 거의 뭐 영하 한 8, 9도, 영하 10도 언저리까지 내려간다고 합니다. 그래서 상당히 많이 추워지기 때문에 또 마스크를 또 끼는 것도 개인 위생을 위해서도 상당히 좋지 않을까 생각도 드네요. 자, 그런 것들 중심으로 오늘 주가들이 움직였고요. 자, 8번째입니다. 오늘 드론과 AUM 관련된 관련주가 또 일부 관련주가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지난 주말 뉴욕 증시에서 미국 정부의 중국 무인기 부품과 기술에 대한 규제 추진 소식 그리고 일론 머스크 CEO가 미국의 장거리 드론 필요 입장 재부각 등의 조비 에이비에이션 관련된 종목이 20.77% 급등했고요. 아치오 에이비에이션이 20.27%, 레드캣 홀딩스가 10.65% 등의 드론과 UAM 관련주가 주가들이 급등했습니다. 미국의 상무부 산업안보국은 현지 시간 2일 날 무인기에 필수적인 정보통신 기술 및 서비스에 거래되는 에서 비롯되는 국가 안보 위험에 대응하기 위한 규제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기 때문에 규제 대상은 적대국 정부의 소유, 통제, 관할, 지시 대상인 개인과 기업이 디자인과 개발, 제조, 공급한 무인기 ICTS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연방규정상 적대국은 중국, 쿠바, 이란, 북한, 러시아, 베네수엘라 등의 6개 국가인데 산업안보국은 중국과 러시아를 염두에 뒀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이제 시장이 이야기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중국 드론 기술 금지 검토 소식이다라고 분석이 되는 거죠. 그에 따라서 국내의 드론 관련주라든지 UAM 관련주가 주가들이 이제 상당히 긍정적인 모습을 보였다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9번째 섹터입니다. 비트코인. 오랜만에 이제 비트코인 이야기를 좀 드리는데, 코인 마켓캡에 따르면은 비트코인 가격이 오늘 오후 2시 30분경 약 24시간 전 대비 1.3% 상승한 99,500달러 선에서 거래가 됐습니다. 같은 시각 빗썸과 업비트에서는 약 1억 4,600만 원 부근에서 거래가 됐고요. 지난주 91,000달러 선까지 하락했던 가격이 새해 들면서 빠르게 지금 회복을 하고 있다는 모습이죠. 도쿄 증권거래소에 상장된 투자회사인 메타플래닛이 올해 비트코인 보유량은 5배 늘리겠다고 또 발표를 하기도 했고요. 나스닥 상장사의 마이크로 스트래티지 또한 비트코인 추가 매입을 시사한 점이 비트코인 가격에 긍정적으로 좀 작용하고 있다 분석이 됩니다. 도쿄 증권거래소 상장사인 메타플래닛이 올해 비트코인 보유량은 1만 개로 늘리겠다 발표를 했고요. 아울러서 마이클 세일러 마이크로 스트래티지 회장은 5일 본인 X 계정에 셀러 트래커에 뭔가 틀린 게 있다는 내용의 게시글을 올리고 투자자들은 이 같은 게시글이 마이크로 스트래티지의 올해 첫 비트코인 매수 발표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초부터 비트코인 ETF에서 대량 순유입이 또 나타나면서 시장의 상승세를 끌고 있다라고 분석도 되고 있기 때문에 자금 유입까지 좀 되고 있다 볼 수 있겠고요. 최근에 파사이드 인베스트먼트에 따르면 3일 현지 시간 미국의 증시에 상장된 11개의 비트코인 현물 ETF에 약 9억 810만 달러가 순유입됐고, 이는 지난달 27일과 30일 이달 2일에 순유출될 9억 4,530만 달러 수준에 달하는 규모인 것으로 알려져 있기 때문에 비트코인 관련된 ETF에, 현물 ETF에 새롭게 자금이 또다시 유입되고 있다고 분석이 됩니다. 여기에 따라서 가상화폐 관련주가 주가 흐름이 상당히 좋았다 볼 수도 있겠고요. 비트코인은 뭐 올해도 여전히 뭐 트럼프 행정부가 굉장히 좀 비트코인에 유화적인 오히려 유화적이라보다 오히려 뭐 아주 적극적인 행보로 비트코인 쪽 가상화폐 쪽에 정책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조금 조정이 나오긴 했지만은 그래도 바로바로 복원력을 보여주고 있다는 점도 긍정적입니다. 자, 마지막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관련된 체포영장 유효기간 만료를 앞두고 6일이죠. 6일까지 공수처가 이렇게 체포영장 관련된 진행을 뭔가 해야 되는데, 뭐 글쎄요, 오늘 모르겠습니다. 오늘 진행이 좀 안 되는 분위기고 또 여러 가지 좀 아직까지 혼란스러운 부분이 좀 있죠. 공수처하고 지금 경찰 쪽에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좀 이슈가 좀 있고요. 그 다음에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 인근에서 뭐 양측이 찬성 쪽과 반대한 쪽에 밤샘 시위가 또 계속 이루어지면서 약간 혼란스럽습니다. 그래서 정치 관련주들, 정치 인맥 관련주들은 오늘은 일부 좀 하락세를 나타내는 모습이 좀 나타났다 볼 수 있는데, 뭐 이 부분은 글쎄요, 뭐 사실관계보다는 여러 가지 혼란스러운 상태에서 테마성 움직임이 뉴스에 따라 움직이는 거기 때문에 뭐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일부 정치인들 관련된 정치 인맥 관련주가 오르락내리락 하고 있는데, 이거는 그냥 시장의 하나의 그냥 단면적인 뭐 이슈로 생각하시고요. 우리가 뭐 투자 대상으로 생각하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냥 하나의 그냥 뭐 시장의 한 단면이다, 이 정도만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뭐 이걸 두고 배팅을 하거나 뭐 저희가 뭐 추천을 드리거나 이럴 수도 없는 노릇이기 때문에 그냥 그렇다 정도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혼란스러운 부분들이 분명히 있긴 합니다만 빨리 수습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수습이 돼야 뭐 해외 대외 신인도라든지 이런 것들, 그 다음에 뭐 국가 관련된 여러 가지 이슈가 있겠죠. 그런 것들, S&P라든지 이런 쪽 관련된 뭐 정부 관련된 여러 가지 등급, 신용 등급 이런 것에 영향이 있기 때문에 오래 끌면 끌수록 별로 좋지는 않습니다. 어떤 방식으로든 빨리 해결이 좀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자, 오늘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고요. 여러분들 감기 조심하시고 여러 가지 뭐 개인 위생 철저히 잘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아시죠? I see you. 삶의 격을 높이는 9가지 지혜를 함께 나눕니다. 위즈덤 칼리지 시즌 2 영상 아래 링크를 클릭하시면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